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게 5주차에 뒤에 돌돌광 쟁점이 있어요. 행정법 4판에 이제 이번 달에 아마 나올 건데 행정법 쟁점 여러분들이 하도 행정법 공부 뭐 해서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바로 이제 의무심판의 경우에 이제 인용재결 관련된 내용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크게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참고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의 효력 관련돼서 뭐 불가증력, 불가변력, 그 다음에 형성력, 지속력 뭐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여기서 얘기하는 재결의 불복은 토지보상법의 재결 불복 아니고요. 30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 즉 재심판 청구의 금. 요거 가끔 한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둘 다 이거 혹시 특별법상 행정심판인 경우는 다시 재심판 청구 금지, 행정심판은 금지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할 때 원처분주의 관련된 거. 대표적인 판례 2008도 154.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판례. 옛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헌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네. 원처분주의에 맨날 나오는 판례요. 뒤에 다음에 이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있는데, 요게 이제 부적법한 인용재결 및 제3자 행정의 인용재결, 요거가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이제 2008 154가 이제 대표적인 원처분주의 판례에서 맨날 나오는 거고,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2페이지에 있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체육시설 관련된 요거, 판례 한번 요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른바 도표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요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네, 아주 좋아요. 요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인용 제기를 놨어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불이익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소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3페이지 원처분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이제 변경체분과 행정심판의 재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이렇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그 맨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변경처분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요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출제가 될 것 같다. 실제 출제가 된 바도 있고 과거에 요거까지는 좀 하고 그 이외에 뭐 일부 취소 재결 및 변경 재결에 관련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제가 검토한 대부분 판례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될 내용들인데 너무 그냥 학문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또 이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 또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불안을 해소해주는 또 측면이 있으니까 공부적 관점에서는 좀 한번 읽어본다. 이런 정도 하고, 그 이상 공부하면은 학문이 된다. 이거 행정고시가 된다. 그쵸? 감정평가사 법규가 아니라 행정고시가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참고적으로, 쟁점 위주로 해서, 결국 대부분 판례, 보면은, 어, 우리 변경처분인 경우도 대부분 판례 위주로, 물론 요거는 학설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 위에 예를 들자면은 그 일부 취소 재결이라든지 일부 취소 재결, 변경 재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 이런 것들 요거 그 다음에 뭐 의무이행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나온 경우 요거 보면은 하나 둘 셋
요거가 아주 특수한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판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근데 요거 파시는 분들이 있어. 아, 이걸 파면은 우리 보상복규를 60점은 못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파시면은 재미는 있어. 항상 보면은 이거 하면 재미는 있는데 이제 보상복 시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왜냐면 우리가 행정심판의 재계를 잘 안 다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서는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수용자의 이의제결 2008-1504 지금까지 출제도 그것만 거의 됐고 다만 이제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게 이제 하나의 이번에 그 뭐예요 이의 신청 관련돼서 변경 처분 가지고 그 변경 처분을 이게 그러니까 기각 재결, 그러니까 기각을 했다. 기각 재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을 했다. 그러면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 이제, 정부 입법으로 올라온, 행정기본법 올라온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변경 처분에 따르면 변경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요번에 이의 신청에 관련된 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올라간 게 이제 그거 되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변경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래서 이거 한번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원처분에서 변경 처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판례.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한 후 징수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 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 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징수 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 취소라는 징수 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 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소 징수 결정 중 감액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 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처분부 장관이 직권으로 경정처분, 즉,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을 감액 처분했을 때, 감액 변경 처분을 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요거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검토 내용을 보면 원처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소외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제소기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일부 취소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처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역흡수설 위에 보면 역흡수설이 뭐냐면 변경 처분은 원처분에 흡수되어 원처분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액 처분한 케이스 우리가 과징금도 뭐 증액을 한 처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설은 뭐냐면 위에 보면 원처분은 변경 처분에 흡수되어 전부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 이런 견해가 맞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중에서 일부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이 있는 경우, 그죠? 이런 케이스는 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하도 또 궁금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대법원 판례 한번 보시죠. 34페이지 3번. 3번에 3번. 대법원 판례. 판례는 감봉 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해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주장하는 것은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청 결정 자체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변경된 원처분설의 입장이다. 변경된 원처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일부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의 대법원 판례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4페이지에 대법원 판례 한번 보세요. 3번. 판례는 재결 구유의 위법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 일부 인용의 변경 명령 재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행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나온 경우에 과연 취소 소송의 대상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3번 대부분 판례 한번 보시죠. 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의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 처분을 위법할 경우 그 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결의 취소지에 따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네. 이 판례를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재결과 그에 따른 처분이 각각 소외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타당하고요. 다만 이제 당사자의 이제 그 권익구제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권익구제 측면에서 이러한 권익의 침해는 처분이 있어야 현실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이행 처분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쵸? 음행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나왔고 그에 따른 이행 처분이 있었을 때 소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 취지도 타당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이 정도가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 관련돼서 우리가 요것을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처분까지는 좋은데 그거 넘어가면은 헷갈리죠. 네. 그쵸. 여기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심판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사업인정도 행정심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표공 개공 그다음에 과징금 처분, 징계 처분 전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법이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행정심판의 재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험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심판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나왔어. 근데 이제 행정심판의 어떤 재결에 대해서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까지는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오질 않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나와 있는 요 쟁점별로다가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 행정고시빌로 가는 거야. 요게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데 넘어가는 그 원처분지적으로 재결주의에서 소외 대상이 무엇이냐까지는 딱 좋은데 그거를 이제 넘어가면은 상당히 그 위험 수위가 있다. 변경 처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왜냐면은 국토부 장관이 과징금을 뭐 감액하거나 증액 처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와가지고 뭐 일부 취소 재결이나 변경 재결 또는 변경 명령 재결 그다음에 이행 심판에 따른 인용 재결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행 처분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조금 뭐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거 하면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학문을 하는 거가 아니잖아. 학문을 하면 재미는 있거든. 따야 되는 시험입니다. 따야 되는 시험이니까 일단은 이제 판례 결론들만 좀 알아두시고 그냥 변경 처분 정도. 이거는 우리가 과징금의 증액이나 감액 같은 변경 처분과 최근에 일부 취소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좀 어렵고 우리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원처분주의에서는 2008-104 그 다음에 법규적 행정위에서 제3자요를 수반하는 행정위에서 이런 케이스에서 사건 번호 966로 10911 체육시설 승인 취소 처분 사건 이 정도 판례 정도만 알아두시고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에서는 그 다음에 뭐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에서 원처분 그쵸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제소 기간도 그걸로 하는 게 맞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도 사실 규율하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판례와 학설의 그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보상법규의 실천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의 법리적 다툼으로 넘어가는 거야. 법리적인 다툼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출제는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중간에 처분이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일부 취소 판결하거나 요까지는 나왔지. 요까지는 좀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 하도 많이 문제가 다 나오니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요까지는 나왔는데 행정심판의 다양한 패턴에 관련된 요런 그 소외 대상이나 제소기관 관련된 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무리는 있는데 한식 물어보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야, 이참에 이걸 공부를 내가 강의를 꼭 들어야 돼. 왜냐면 이걸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냥 참고하라. 이렇게 이런 패턴의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준 거지. 이거 팔아라고 준 게 아니야. 배점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이거 팔아. 뭐 이래서 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알고만 있어.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한 건데 꼭 이렇게 주면은 파는 사람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파지 말고 뭐 이 정도 좋은 적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플랫 읽어보니까 어때? 확실히 좀 더 머리에 남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해도 잘 되고 판례 요지 같은 게. 그동안 이제 간편행정법 이렇게 약간 뜬구름 잡듯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판례를 탁탁 찍어서 보고 그에 대한 나의 소결 같은 걸 딱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요거야 유사한 문제라든지 그 또 갑자기 시험이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이상하게 미쳐서 막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희한한 쟁점들, 헷갈리는 쟁점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정리해서 원래 이렇게 그 강의 듣고 뭐 하는 것도 요거는 또 자세히 또 설명할 수가 없고 시간도 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저 배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 실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보시면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항상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